소연 씨는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새로운 취미를 찾고 있던 중 두바이 쫀득 쿠키에 관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 속 유튜버의 미묘한 표정과 두쫑쿠에 얽힌 이야기는 소연 씨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온라인에서 치유의 달콤함, 두쫑쿠 원데이 클래스라는 광고를 발견했고 이끌리듯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클래스가 열린 곳은 도심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작은 공방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간판과 담쟁이 덩굴이 뒤덮인 공방은 신비로우면서도 왠지 모르게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공방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하고 달콤한 그러나 동시에 묘하게 비릿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향기는 소연 씨의 오감을 자극하며 그녀의 발걸음을 이끌었습니다. 공방 안에서 소연 씨 이외에도 몇몇 수강생들이 모여 있었는데 모두 어딘가 모르게 지쳐 보이면서도 깊은 갈증을 해소하려는 듯한 간절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사는 만재이라는 이름의 30대 후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단아한 한복 차림에 온화한 목소리로 수강생들을 맞이했습니다. 만재 선생님은 수업 시작 전 자신이 개발한 레시피 두쫑쿠가 고대 중동에서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비로운 쿠키에서 영감을 얻었다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두쫑쿠에 얽힌 전설과 유래를 설명하며 이 쿠키가 단순히 디저트가 아니라 고통받는 마음을 치유하는 매개체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재 선생님의 말에는 깊은 신념이 담겨져 있었고 수강생들은 마치 홀린 듯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드디어 두쫑쿠 만들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레시피는 생각보다 복잡했고 특히 만재 선생님이 직접 준비해온 재료들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한밤에 이슬을 머금은 희귀한 허브, 지하 동굴에서만 피어나는 버섯의 말린 뿌리 등 신비로운 이름의 재료들을 조심스럽게 섞어 반죽을 했습니다. 반죽을 하는 동안 공방 안은 처음 들어설 때 맡았던 달콤하면서도 알 수 없는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 향기는 소연 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도 동시에 묘한 불안감을 심어주는 이중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재 선생님은 반죽을 마친 소연 씨의 손을 부드럽게 어루잡으며 말했습니다. 소연 씨는 특별한 감각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당신의 반죽에서 가장 순수하고 깊은 향기가 느껴집니다. 분명 훌륭한 치유의 쿠키가 될 겁니다. 그의 눈빛은 소연 씨를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만재 선생님은 수업 도중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언젠가 이 천상의 향기를 더 많은 분들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은 팝업 스토어를 열어 저의 두쫑쿠를 알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어요. 소연 씨처럼 감각 있는 분이 함께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는 소연 씨를 바라보며 은근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소연 씨는 그 순간 살짝 부담을 느꼈지만 당장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이 특별한 경험 자체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구워진 두쫑쿠는 겉으로는 보기에 평범했지만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한입 베어 물자 소연 씨는 전례 없는 강렬한 평온함과 함께 몽롱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현실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영혼이 투명해진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클래스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소연 씨는 특별한 경험과 함께 만재 선생님의 관심에 조금은 들뜬 마음으로 공방을 나섰습니다. 원데이 클래스 이후 소연 씨는 만재 선생님에게서 종종 연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클래스 후기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나 두쫑쿠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지극히 평범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만재 선생님의 메시지는 자신이 준비하던 팝업 스토어 준비 상황과 소연 씨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소연 씨, 당신의 섬세한 손길이 없으면 저의 팝업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당신의 재능은 하늘에 내려준 것이니 이 치유의 향기를 세상에 알리는 데 힘써야 합니다.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하고 팝업 스토어만 생각만 하고 있어요. 당신이라면 저를 이해해 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만재 선생님의 메시지는 점차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소연 씨는 본인의 직장 일과 개인적인 삶으로 인해 다른 일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두쫑쿠를 통해 얻었던 몽롱한 경험이 마냥 순수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결국 소연 씨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만재 선생님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선생님, 좋은 기회 제안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도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꼭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연 씨의 거절 메시지에 만재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소연 씨 정말 실망스럽네요. 당신의 순수한 영혼이 어둠에 물들어가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치유의 한기를 거부하는 것은 곧 스스로의 고통의 길을 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협박조로 변했습니다. 그 후 소윤 씨의 일성은 섬뜩한 그림자에 갇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집 현관 앞에는 정체불명의 택배가 놓여 있곤 했습니다. 택배 안에는 언제나 검고 끈적한 두 쫑크 몇 조각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소윤 씨는 섬뜩함에 쿠키를 버렸지만 택배는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나중에서야 안 사실이지만 그는 두 쫑크에 자신의 점에 그런 걸 섞었습니다. 밤에는 알 수 없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 번호는 늘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되었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길게 이어지는 정적만이 소윤 씨의 신경을 긁어놓았습니다. 가끔은 희미한 한숨소리나 섬뜩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소윤 씨는 만재쌤이라고 확신했지만 명확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가장 소름을 끼쳤던 것은 소윤 씨가 자주 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녀를 비방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짜 선의로 가득 찬 위선자,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등의 내용과 함께 소윤 씨의 개인적인 정보까지 일부 유출되어 있었습니다. 그 글들의 어조는 만재 선생님의 메시지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고 두 쫑크 클래스 수강생만이 알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소윤 씨는 자신이 만재 선생님의 감시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공포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소윤 씨는 이 섬뜩한 괴롭힘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만재 선생님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선생님, 이런 식으로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팝업 스토어는 도와드릴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만재 선생님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윤 씨,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단지 당신의 영혼을 걱정할 뿐입니다. 치유의 한계를 거부하는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제가 선물한 두 쫑크를 먹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길 바랐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일말의 악의도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깊은 연민과 걱정이 담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소윤 씨는 그의 말이 더욱 소름 끼쳤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라도 되는 양 자신을 몰아가는 듯한 교묘한 화법이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명확한 물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윤 씨의 말을 쉽사리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익명으로 온 택배와 전화 그리고 온라인상의 비방 글만으로도 스토킹이나 협박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소윤 씨는 자신의 공포를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에 좌절했습니다. 괴롭힘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소윤 씨의 퇴근길 혹은 새벽녘에 그녀의 집 주변에서 달콤하고 비릿한 두 쫑크 향기가 희미하게 풍겨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녀의 주변에 두 쫑크를 숨겨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향기가 진해질수록 소윤 씨는 묘한 환각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벽의 무늬가 살아있는 듯 보이고 사람들의 얼굴이 일그러져 보이는 등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만재 선생님은 늘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두 쫑크를 강요했습니다. 이것을 먹어야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소윤 씨. 소윤 씨는 자신의 집 안에까지 스며들어오는 달콤하고 비릿한 향기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닫고 블라인드를 내렸지만 향기는 그녀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듯 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시달리던 소윤 씨는 결국 정신과 의사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그녀가 과도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인해 환각 증세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소윤 씨는 결국 자신의 직장까지 그만두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따라다니는 두 쫑크의 향기와 만재 선생님의 그림자 때문에 더 이상 일상생활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망상에 시달렸고 매일 밤 문 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속삭임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집 문틈으로 무언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작게 접힌 종이 쪽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치자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윤 씨, 결국 저의 팝업은 문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거부한 천상의 향기는 이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어리석음이 안타깝습니다. 부디 저의 진정한 마음을 깨달으세요.